자, 그럼 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선아쌤, 빈처 열어놨어요. 근데 하나 더 올리셨네요, 선생님. 아, 마이크, 지난주에 읽었던 거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둘 아, 중에 둘 중에, 재밌기는, 저 조금 더 재밌기는, 웃기기는 한데, 네. 근데, 아, 이게 지난, 내용이 너무 웃기니까, 아, 이걸 또 한 개를 더 보고 둘 중에 하나 읽어보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빈처만, 지난주에 제가 읽거나 봤으니까, 네. 일단 빈처로 되게 잘 해보겠습니다. 어울리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조금만 해볼게요. 그 좀 나눠서 해볼게요. 한 3, 4분씩. 자, 네. 시작해주세요. 네. 빈처, 현진건. 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 책장만 뒤적뒤적 하다가 물어보았다. 뭐보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하려는 것을 알미라.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는 것이다. 이 2년 동안 돈 한 푼 나는 데 없고 그대로 줄이면 시장할 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이밀거나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무단본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라.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폈던 책을 덮으며 후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났건만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을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이 말이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 번, 한숨을 내쉬며 왼팔을 베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내가 막 권련 한 개를 피워 물적에 한성은행 다니는 티가 공일이라고 놀러 왔다. 친척은 다 멀지 않게 살아 가난한 꼴을 보이기도 싫고 찾아갈 적마다 무엇을 끼어내라고 조르지도 아니하였건만 행여나 무슨 구차한 소리를 할까봐 미리 방패막이를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듯하여 나는 발을 끊고 따라서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다만 이 티는 촌수가 가까운 까닭인지 자주 우리를 방문하였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까닭인지.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여기도 아, 네. 한번 나왔고, 위에도 한번 나왔어요. 까닭인지. 그리고 대사는 굉장히 재밌게 잘하시고, 아주 그 실감나게 잘하시고, 이렇게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그 네. 부분만 이렇게 끝나 있는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요거 좋고요, 선생님.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어떤 거 보셨죠? 지난주에 그 K 박사 연구. 와, 그것도 되게 좋았었는데, K 박사. 그게 재밌기는 재밌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게 더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K 박사 좀만 더 해볼게요. 그 뒤에 이어서 해볼까요? 이게 어디까지였더라?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중간에 네. K 박사가 훨씬 나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K 박사가 그 어, 대사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용 그 내용 자체도, 자체가, 어, 자, 내용 자체도 웃기고. 자체가 웃겨가지고. 네. 그거 조금만 해볼게요. 아, 네. 지금 3페이지, 2페이지에서
예, 계속 똥이 나오긴 하는데 아, 네. 네. 어,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거기 그냥 아, 근데 네. 여기도 앞에 대사만 좀 많았지. 한 아, 네. 3페이지부터는 앞에가 많은 거라 그냥 음, 뒤에는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내용 자체가 그냥 웃겨가지고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좀 여기 한 번만 쭉 해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그 네. 이튿날부터 박사는 아, 네. 네, 시작해 주세요. 그 이튿날부터 박사는 꼭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데 음식까지 그 냄새가 나는 방에 먹고 하는데 오히려 불쌍하대. 땀을 뻘뻘 흘리며 더러운 물건을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는 양은 우습기도 하거니와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 치사하게 길러나고 아무 고생이며 더러움을 체험해보지 못한 박사가 연구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냄새나는 방에서 음식까지 먹으며 잠까지 못 자며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엄숙해 보이기도 하고 존경할 생각도 나대. 이러구려 몇 달이 지났네. 무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을 분석해가지고 무슨 유효 성분을 얻어보려는 것을 알겠대. 좌우간 낡은 똥은 쓸 수 없다 해서 그 뒤부터는 집안 하인의 편까지 죄 그릇에 누워 박사의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네 그려. 그러니까 변소는 늘 소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집안 사람들이랴 박사와 나와 행랑 식구 세 사람과 식모 하나, 침모 하나와 사환에 둘이 있었는데 때때로는 이 9사람의 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런 때는 박사는 가족이 20인이면 30인이면 하는 사람들을 슬며시 부러워하는 기세까지 보이는데 연구 재료가 부족해서 박사가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마다 너무 미안스러워서 될 수 있으면 서너 동이씩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보고 할게요. 싶어. 아, 네. 지금, 어머, 제가 요거는 저걸 안 하고 선생님하고 했네요. 아, 예, 공유를 안 했었나 봐요. 저만 봤는데, 지금 네. 이게 더 좀 내용만 괜찮으시면 K 박사가 네. 더 잘 어울리시네요. 왜냐면 그 내레이션도 이거 훨씬 더 잘 맞으세요. 아, 이게 좀 설명하는 듯이 돼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네. 그러면 네, 일단 이걸로 하고 이거는 네, 가가지고 그 다음 거 할 때 이걸 하던지 뭐 다음 작품으로. 그리고 그러면 지금 고르신 두 작품 다 네. 별로 없어요. 업로드 돼 있는 게. 음. 예, 그래서 K 네네네네. 박사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톡에 보니까 명숙쌤이 메밀꽃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죠? 단톡에 올리신 거. 그냥 제목만 알려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또 그것도 같이 주셔서 좋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올려주셔도 좋긴 하지만 또 제가 메밀꽃은 제가 올렸는데. 숙쌤이시네 숙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다 숙쌤 메밀고 이렇게 적어놓고 명숙쌤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그럼 메밀꽃 올리신 숙쌤부터 시작할게요. 몇 페이지부터 해볼까요 선생님? 공유는 안 하고 그냥 할까요? 제가 공유할게요. 메밀꽃. 음.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페이지 수 처음부터 가실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숨죽집 마리아까지 한 건지, 내 한턱 씀새까지 했는지, 하여튼 뭐, 네, 그 정도. 말하고, 대화해서 멈췄습니다. 네. 자, 메밀꽃. 내 한턱 씀새. 네, 시작해 주세요.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리허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점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종교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종주집 문을 들어서 술 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아주 좋고요. 그 술좌석에서 요거 그냥 연결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이어갈게요. 상위에. 상우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 뿐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노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선생님 요거 다 좋으신데 꼴사납다 다음에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농탕이야. 돌아다니누나. 한몫 보자는 셈이지. 요 세 문장은 아주 조금만 다른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실감날 거예요. 그래서 꼴사납다. 조금 다른. 꼴사납다. 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이렇게 대화 약간 이런 조금만 네, 그런 느낌으로 셈이지 하고 이제 내레이션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규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얼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되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찌꺼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스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언이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다 뭐냐.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잘하셨어요. 요거 약간 열받은 느낌인데 지금 되게 좋고요. 이거 허생원의 느낌이라서 조금 약간 조금 더 굵고 약간 우직해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막 너무 대사하는 것처럼 지금도 괜찮아요. 그냥 아주 조금만 조금만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으나 냉큼 꼴 치워. 조금만 그 감정이 나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만 해볼까요? 계집이다 뭐야? 계집이다 뭐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요거보다 조금 더 화나는 느낌도 좋으시고요. 자, 그러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주제도 넘지. 이것도 약간 요거는 이제 아예 대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주집 외 주제도 넘지. 그 주모 있잖아요. 주모. 아유 주제도 넘지. 이런 약간 주모의 느낌 살짝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주모예요 여기가? 예, 그럴까? 예, 그쵸. 여기 주제도 넘지. 같은 술 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살 것은 뭐야 원. 충주집은 잘하셨어요.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요거는 이거 이제 여성한테 반했지. 이거는 허생원이. 요거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기는 말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에휴 너 이제 그 조선달이 허생원한테 아니야 조생원이 아니 조선달이 충주집한테 그래서 넌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 놀림은 죄된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순화해서 바꿔주셔도 좋아요. 네, 한번 조선달 느낌으로 해주세요. 살짝 가볍게.
너 녀석한테 반했지?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를 빨면 죄 된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시기가 조금 너무 직설적이면 놀리면으로 바꿔주셔도 좋아요. 예, 그리고 조선달은 살짝 가볍게 그런 느낌. 왜냐면 이제 보면은 뭐 여자 목소리로도 내고 이러거든요, 조선달이. 그러니까 뒤에 가면 뒤인가 앞인가에 보면 약간 조선달이 그 여기서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이 비죽이 웃는다 이러면서 생원 시침 때도 다 하네 춤추지 말이야 이러면서 좀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조선달 살짝 가볍게 가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그렇죠. 네, 시작해 주세요.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건화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의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노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끄고 야단이에요! 각다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라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는 거슴칠에 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개슴칠해한 눈이 이렇게 가볼게요. 거슴칠이 아니고 그래요? 여기는 개슴칠해로 보이는데 개슴칠해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이렇게 바꿔서 해주셔요. 불악스런 녀석들이라 어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빠스러진 목 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담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지시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좋고요. 지금 내레이션은 정말 여기랑 정서랑 되게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이런 데도 조금 여유 있게 뭔가 세월의 흐름을 살짝 표현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다 좋으시고요. 여기 동의가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불악스러운 녀석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지 하고 이 동의가 얘기하는 건데 동의를 한 20대 중반 정도의 청년? 중후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도 괜찮기는 한데 약간 착하고 좀 우직한 허생원의 아들일 수도 있는 동의라서 그러면서 좀 고생한 느낌이라 뭔가 약간 안쓰러운 느낌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좀 지금도 되게 좋으세요. 근데 지금 좀 뒤에 되면은 왜 얘네들이 나오거든요. 각다기들이 뭐 그랬지 막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거랑 약간 구분되려면 네, 지금 하신 것보다 약간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느낌?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잘하셨고요. 자, 다음 선생님 여기에 저기 권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죠? 현아쌤? 네네.
그러면 권태하시고 지금 안 하신 선생님이 명숙쌤, 경화쌤, 지혜쌤 세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작품으로 하실지 올려주시면 그렇게 순서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1 했는데요.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요. 이어서 가셔도 좋겠는데요. 네. 이어서 할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나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덥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 하도록 덥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두 번째예요. 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자, 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았댔자 결국 치열한 고개의 역을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 본다. 지구 표면적이 100분의 99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무미한 채색이다. 그 외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닷새가 못되어서 이 일망무제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칭이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몸이 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펄었나. 하루 온종일 저 푸른 빛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겸손이냐.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은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다살 민들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조금 여기 약간 여유 있게요. 다 위에 좋으셨고 거대한 천치다. 그쵸? 뭐 바보 천치 뭐 이건가 봐요. 그쵸?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여기 약간만 여유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들의 일생이요.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너무 잘하셨는데 권태 일색만 살짝 붙으면 아주 좋으시겠어요.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예, 완전히 권태 일색은 아니고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이렇게 가시면 지금 아주 좋고요. 잠깐 멈춘 길에 위로 올라가 보면 이윽고 두 번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이때에도 아주 좋아요. 느낌은 그냥 권태스러운 듯 하면서도 그렇다고 아주 늘어진 건 아닌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 푸른 채로 있다. 이제 시간이 흘러요. 이윽고 밤이 오면 무슨 겸손이냐. 이윽고 겨울이 오면 밤 다음에 이제 겨울이면 또 이만큼 지난 거라서 요 이윽고의 느낌이 살짝 다르면서 밤과 겨울의 길고 짧은 느낌이 이렇게 살짝만 표현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서 다 좋았고 고개의 역을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 본다. 이렇게 바라보다가 약간만 포즈 지구 표면적에 이렇게 고개가 조금 빨리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중간중간의 느낌은 다 좋으시고 그 이윽고의 차이와 네, 살짝의 포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여기서부터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그들의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번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칵칵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겨울 황혼처럼 거칠고 구지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뇌성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촌동이 범에게 물려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전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으랴. 팔봉산 등을 넘어 철골 전신주가 늘어섰다. 그러나 그 동서는 이 촌락에 엽서 한 장을 내려뜨리지 않고 섰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방이 아직도 성명으로 어두침침한 이상 그 전신주들은 이 마을 동구에 들어선 포플라 나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들에게 희망은 있던가? 가을에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은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관과 같이 그들의 흉리를 스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된가.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행복을 하네요. 좋고요.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하고 참 불행하다. 쯔쯔쯔 생각하다가 약간 전환하시면서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이렇게 뒤는 지금 아주 좋으셨어요. 근데 그 불행하도다에서의 그 느낌 살짝만 더 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다 좋으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팔봉산 등을 넘어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렇게 그곳을 직접 바라보는 느낌. 팔봉산 등을 넘어 설골 전신주가 늘어섰다. 그 동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지가 않는다. 뭐 그거를 이제 좀 바라보시면서 얘기해주는 통하리라. 그러나 이 앞에는 이제 이렇게 하시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이 아직도 송명으로 어둠침침한 이상 여기 어둠침침한 여기가 약간 리듬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둠침침한 이상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웠어요. 선생님 이것만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동선으로는 그러나 그 동서는 이 촌락에 엽서 한 장을 내려뜨리지 않고 섰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방이 아직도 송명으로 어두침침한 이상 그 전선주들은 이 마을 동구에 늘어선 포플라 나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네네 좋아요. 지금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전신주가 있고 엽서 한 장을 내려뜨리지 않고 서 있고 전류도 통하고 그들의 방이 어둠침침한 이상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서 있는 것에서 네, 어둠침침한 다름 없다라고 하는 내 느낌까지 쭉 가시고 그 뒤에는 되게 좋으셨어요. 희망이 있던가?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다. 희망이 없지. 본능이다. 여기서도 네, 아까도 잘해주셨는데 그 어떤 딱 나의 단정 이거를 아주 권태로운 듯 하면서도 약간 예리하게 이렇게 탁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잘하셨고요. 지금 GSM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그죠? 거기에 보시면 금시계. 네, 자, 열어주시고 아니 시작해 주세요. 몇 페이지부터 가볼까요? 숫자 2 써있는 선생님 너무 안 들리는데요? 지금은 들리세요? 지금도 들리긴 한데 한 60% 들려요. 잠시만요. 네. 자, 저는 금시계 열었고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오, 네. 지금 잘 들려요. 네. 자, 몇 페이지? 4페이지에 네. 4페이지 숫자 2 써있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애매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효남이가 풀밭에 나가 울고 있는 동안에 목장 안에서는 목장 주인이 효남이와 다른 일꾼들이 자는 빈 방을 넌지시 들어가서 보퉁이마다 책상 서랍마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시계는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고 편만 뜻밖의 효남이가 쓰는 책상 서랍 속에서 주인 마누라의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던 마누라가 깜짝 놀라 찾아보니까 정말 자기 경대 서랍 속에 넣어둔 금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효남이 서랍에서 가져온 금반지를 받아보니 과연 분명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녀석이 그렇게 흉악할까? 겉으로 보아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길래 귀엽게 여겼더니 그래 돈 5원 안 취해 주었다고 앙심 먹고 모두 훔쳐가지고 도망하려고 그랬구려. 금시계도 그 녀석밖에 가져갈 놈이 어디 있어. 어서 그 녀석을 불러들여요. 금시계 내놓으라고 두들기게. 해가 아주 지고 가을날이 저물어 쓸쓸스럽게도 어둑어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이제는 제 집을 다 찾아 들어가고 없는데 벌판에 혼자 앉았는 효남이는 목장에서 그동안 그 소동이 난 줄도 모르고 혼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병환이 그동안에도 더해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약 한 첩 살 돈이나마 보내려다 도둑 누명만 쓰고 있는 줄을 모르고 어린 누이가 오죽이나 기다리고 있을까. 효남이는 그만 참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쳐 울었습니다. 목장편에서 수두기가 뛰어나왔습니다. 수두기는 주인 방에 있으면서 잔심부름을 하는 급사였습니다. 오더니 울고 있는 효남이를 흔들어 일으키고 이 효남아 큰일 났다. 지금 네 책상 서랍을 주인이 뒤져보았단다. 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올 것이 있어야지. 하니까 얘야 거기서 주인 마누라 금반지가 나왔단다. 그래서 금시계도 네가 꼭 가져갔다고 지금 얼른 불러오라고 그러니 얼른 들어오너라. 하고 수두기는 저 혼자 뛰어갔습니다. 아, 이것이 웬 말인가.
금식의 까닭에 의심을 받는 것도 분한데 어찌하여 주인 마누라의 금반지가 내 서랍 속에서 나왔단 말인가? 효남이는 기가 막혀서 머리가 꽝 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변명할 재주가 없구나 생각하니 누가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부른다니 안 갈 재주가 없겠어서 일어서려 하니 일어설 기운도 없고 하도 놀라운 일이어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서 변명이라도 해봐야지 하고 효남이가 기운을 다듬어서 두 손을 풀밭을 짚고 벌떡 일어서려니까 효남이의 얼굴에서 두세 자밖에 안 되는 풀밭에 착착 접은 종이 쪽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풀밭에 저것이 무엇일까? 하고 집어 펴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금식의 한계를 전당 잡힌 전당표였습니다. 효남이는 지옥 속에서 신선이나 만난 것처럼 눈이 부시게 반가워서 누가 잡힌 것인가? 그 이름을 보니까 전수득, 바로 지금 부르러 왔던 그 급사아이 이름입니다. 옳지. 그놈이 제가 주인 방에 있으니까 금시계를 훔쳐다가 잡히고 나중에 그 허물을 내게 둘러대느라고 오늘 또 금반지를 집어다가 내 책상에 넣어놓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지금 나를 부르러 왔다가 급히 뛰어가느라고 흘리고 갔구나. 뭐냐, 이것만 있으면 나는 도둑 누명을 벗는다. 부르짖으면서 효남이는 그 전당표를 접어서 소나기 속에 쥐고서 날아갈 듯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목장에는 벌써 전기등이 켜졌습니다. 목장 문으로 뛰어가려 할 때 그때 목장 문간에는 수득이가 그의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리 늙지도 않았는데 고생이 많아 그런지 몹시 마르고 얼굴도 앙상하였습니다. 얘야, 글쎄 오늘은 일찍 온다더니 벌써 집 임자가 와서 어서 방을 내어놓으라고 내어미니 어쩐단 말이냐. 아버지가 저렇게 석 달째 아르시지 않으면 이런 꼴이야 당하겠냐마는 당장 병들어 누워 계신 아버지를 한 기르다 뉘이니 어쩌니. 돈이 오늘은 된다 하더니 아직 못 되었니? 수득이 어머니의 근심스런 소리가 그 옆을 지나가는 효남의 귀에도 자세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수득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니 주머니 속에서 무언지 꺼내는 모양이었습니다. 효남이는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골이 나서 성난 사자같이 눈을 흘기고 앉았고 다른 일꾼들까지 우르르 모여와서 효남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을 삐죽거립니다. 요 녀석아, 금반지는 어느 틈에 집어다 두었어? 그래도 금시계를 모른다고 뻗들 테냐? 아무리 두 정도의 씨알머리기로. 아귀같이 소리 지르는 주인 마누라의 소리에 효남이의 온몸에서 피가 벌컥 끓어올랐습니다. 아니요, 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 욕을 하오? 하는 소리가 목까지 저절로 끌어올라오곤 전당표 든 주먹이 불끈 저절로 튀어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되는 것은 지금 문 밖에서 수득이 어머니가 걱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 병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을 쫓겨나서 한 데서 떨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내어놓으면 수득이가 쫓겨난다. 그가 쫓겨나면
그의 병든 부모도 굶게 된다. 오냐, 아무 말을 말자. 수두기 집 형편은 나보다 더 급하다. 나보다도 더 불쌍하다. 효남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것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죽을 죄로 잘못하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말을 할 때에 굵다란 눈물방울이 헤어진 헝겊 신발 앞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쵸? 아, 너무 잘하셨고요. 눈물이 뚝뚝, 네, 지금 아주 잘하셨는데, 이렇게 푹 숙이면서 죽을 죄로 잘못하였습니다. 할 때 이제 우니까 그런 느낌 좀만 살려주시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른을 위한 동화일 수도 있지만, 만일에 이게 아까 이제 좀 판매가 된다면 이 방정환 선생님 작품은 대부분 어린이를 위한 쪽이라 어찌 보면 학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네, 이렇게 뭐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뭐 지금도 아주 좋으신데요. 아주 조금만 감정이 살짝 더 드러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 네, 잘하셨고 다 알겠습니다. 좋으시고요. 네, 네. 그 뒤에 보면 문간이 있는데 거기는 문간으로 해주시면 되고 네. 문간이요? 예, 예. 문간. 문간 아니고 문간. 네, 문간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흘리고 갔구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조금만 감정이 더 여기 뛰어가느라고 흘리고 갔구나. 맨 처음엔 옳지 분명하구나. 뛰어가느라고 흘리고 갔구나. 오냐 이것만 있으면 나는 두 명을 벗는다. 예, 그때 뒤로 가면서 살짝만 감정 좀만 더 넣어주시면 좋겠고, 예, 다 잘하셨어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금시계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누구시더라? 경화쌤. 경화쌤이 지금 이쪽에 올려주셨죠? 네. 명숙쌤 안 하세요? 네, 하시고 명숙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네 서울지 시골지 시골 구경.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잘못된 거 알려주세요. 네, 네. 그 잠깐 어디서부터 해보시겠어요? 일단 처음부터요. 좋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시골쥐 서울 구경. 시골쥐가 서울 구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점길이라 허둥허둥하면서 짐차를 2번, 3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서울까지 왔습니다. 직행차를 타면 빨리 온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래도 짐차를 타야 먹을 것이 많고 사람 눈에 들킬 염려도 적으므로 짐차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한강철교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무서운 소리가 크게 나는지 어지러워서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왔지만은 서울까지 다 왔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기쁜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가슴이 울렁울렁하였습니다. 남대문 정거장에 내려서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고 서노라니까 여보 여보 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름은 몰라도 역시 자기와 같은 주임으로 할아버지가 아닌데 네 아주머니나 만난 것처럼 기뻐서 처음 뵙습니다만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은 시골서 처음 올라와서 그럽니다. 하고 애걸하듯이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당신이 시골서 처음 온 양반인 줄 짐작했습니다. 서울 구경하러 올라오셨구려. 네, 죽기 전에 한번 서울 구경 좀 해보려고 그래 별로고 별로서 이제 간신히 오기는 왔지만 와보니 하도 어마어마하여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분간 못하겠습니다. 그려. 우선 여관을 정해야겠는데 어느 여관이 좋은지 알 수가 있어야죠. 첫째, 그놈의 고향이 없는 여관이라야 안 합니까? 그럼 여관으로 갈 것 없이 나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려. 그럼 돈도 들 염려 없고 고양이도 감이 오지 못하는 집이니까요.
뺑돌아가면서 새로 된 양옥집이니까요. 예? 양옥집이요? 훌륭한 집에 계십니다, 그려. 서울 왔다가 양옥집 구경도 할 겸 그럼 댁에 가서 패를 끼칠까요? 패가 무슨 패예요. 자, 나를 따라오셔요. 까딱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시골쥐는 이제야 마음을 놓고 설쥐의 뒤를 따라섰습니다. 저기 소리를 뿡 지르면서 달아나는 것이 저것이 자동차라는 것이랍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안전뱅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병든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저기 잉잉 울면서 집채만한 것이 달아나는 것은 전차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나 어린애나 아이벤 여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돈 5점만 내면 거진 10리나 되는 데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저것을 타고 갔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타면 곧 밟힐 테니까 그래서 못하지요. 아이고, 구경 삼아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불이 났습니까? 난리가 났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황급히 뛰어갑니까? 불이 무슨 불이야요? 서울 사람들은 을의 걸음걸이가 그렇지요. 서울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시골처럼 담배나 피워 물고 한가해 지내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죠. 저렇게 바쁘게 굴어도 그래도 돈벌이를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선 전차, 마차, 자동차, 자전거가 저렇게 총알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골살처럼 한가히 굴다가는 당장에 채워 죽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겠는걸요. 구경만 하기에도 눈이 핑핑 도는 것 같은걸요. 자, 저것이 남대문입니다. 아이고, 참 굉장히 큰걸요. 저 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넓은지 우리들에게는 연병장 벌판만 하여 좋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텅 비었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두리번 하더니 설쥐를 따라 한참이나 갔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저기 빨간 양옥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집이야요. 보니까 참말 새빨간 칠은 한 우뚝한 높은 집이 높다랗게 서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댁입니다, 구려. 아주 새빨갛습니다, 구려. 저 위에 노랗게 달린 것은 들창인가요? 네, 들창이 그것이 들창으로도 쓰고 드나드는 대문으로도 쓰는 것입니다. 저렇게 높고 좁은 문으로 드나드니까 고양이가 올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요, 그렇겠는데요. 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히 기어 올라오십시오. 내가 먼저 기어 올라갈 테니 곧 따라 올라오셔요. 하고 설쥐가 조르르 기어 올라가서 노란 쇠문이 덮인 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시골쥐도 기어 올라가기는 원래 잘 하므로 곧 뒤따라 기어 올라가서 뛰어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하시는데 이제 시골쥐는 약간 어리버리 그리고 서울쥐는 좀 잘난 척하면서 아풍스러운 이런 느낌 지금 살려주고 계신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시골쥐와 서울쥐의 어리버리함 그다음에 잘난 척, 깍쟁이 이런 느낌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레이션은 너무 좋고요. 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넓지요? 아무 것보다도 마음이 놓이는 것이 고향이야요. 이 속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 아주 천하태평입니다. 자, 좀 쉬십시오. 설쥐는 몹시도 친절하게 굴고 공손하게 대접하여서 시골쥐는 도리어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할 만큼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시골서는 구경도 못하던 청요리 찌꺼기, 양과자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많이 내어놓아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골쥐의 머리 위에 무언지 뚝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우표 딱지 붙인 봉투였습니다. 시골쥐가 어떻게 몹시 놀래었는지
설주는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편지가 자꾸 들어옵니다. 아무 염려 없어요. 이따가 잘 때 깔고 덮고 자라고 생기는 것이랍니다. 잠든 후에도 밤이 깊어갈수록 춥지 말라고 자꾸 그런 것이 생겨서 두둑하게 덮어줍니다. 하고 지금 떨어진 그 편지 봉투를 깔고 앉으라고 시골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비가 몹시 오기나 하는 때에 먹을 것이 없으면 풀칠만한 봉투를 뜯어먹기도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이번에는 신문지를 착착 접어묶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편지는 꽤 큽니다구려. 하고 시골쥐가 서울쥐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신문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기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 속에 모두 적혀난답니다. 무엇이 났나 좀 읽어볼까? 하고 그 신문을 펴가지고 들여다보더니 아휴, 속상하군. 흑사병이 유행이니까 우리들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고 아주 크게 내었는걸? 아이고, 그럼 큰일 났구려. 공연이 올라왔구려. 맞아 죽으면 어쩌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이 집 속에 있으면 겁날 것은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계십시오. 시골쥐는 간신히 마음 놓고 편지를 깔고 신문지를 이불로 덮고 들어 누워서 피곤한 밤에 고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나지막한 할머니 같은, 혹은 또 약간 친절한, 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독특하게 지금 잘 알고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서울쥐가 공손하고 친절하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깍쟁이 같으면서도 친절하고 공손한 이런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고, 약간 어벙한 느낌도 지금 잘 살려주고 계시는데, 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친절하고 공손하니까 아이고 맞아 죽으면 어쩌나요 하고 잘하셨고요. 아니요, 그렇지만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계십시오. 이렇게 친절하면서 공손한데 서울 사람의 그 특유의 약간 깍쟁이 느낌이 같이 살아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아주 경화쌤의 그 연기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네, 아주 좋은데요. 지금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명숙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해볼까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지난번에 했던 광화사 팁에 조금 뒤로 할게요. 네네. 자, 그럼 몇 페이지 하시겠어요? 어, 일단 시작해 주시면 제가 열게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 보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쪽에 등주는 암굴이 있다.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쪽 한 것 같으시면 조금 더 뒤로 가셔도 되고요. 왜냐면 광화사가 워낙 길어가지고. 좀 길어서. 네. 근데 제가 녹음을 한 건지 읽은 건지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에 공상 네. 암굴을 무엇에 이용할 수 없을까 거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시작해 주세요. 잠깐만 이게 지금 네네네. 네. 등 뒤 바위에는 암굴이 있다. 뱀이라도 있을까 무서워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스틱으로 휘저어 본 결과로 두세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 앉아 있음직하다. 이 암굴을 무엇에 이용할 수가 없을까? 음모의 도시 한양은 그새 500년간 별별 음흉한 사건이 연출되었다. 시가 끝에서 반시간 미만에 넉넉히 올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 뚫린 암굴은 있는 줄 알기만 하였으면 혹은 음모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공상. 유수한 맛에 젖어있던 여는 이 암굴 때문에 차차 불쾌한 공상에 빠지기 시작하려 한다. 온갖 음모, 그 뒤를 잇는 사륙, 모함, 방축. 이제 500년간의 추악한 모양이 여로 하여금 불쾌한 공상에 빠지게 하려 한다. 여는 황망히 이러한 불쾌한 공상에서 벗어나려고 또 주머니에 담배를 뒤적이었다. 그러나 담배는 여전히 있을 까닭이 없었다. 다시 눈을 들어서 안화를 굽어보면 일면에 깔린 송초, 반짝, 봄의 한 줄기의 샘이다. 소나무 틈으로 보이는 그 샘은 아마 바위 틈을 흐르는 샘물인 듯 똘똘똘똘 들리는 것은 아마 바람 소리겠지. 저렇듯 멀리 아래에 있는 샘의 소리가 이곳까지 들릴 리가 없다. 샘물, 저 샘물을 두고 한 개 이야기를 꾸며볼 수가 없을까. 흐르는 모양도 아름답거니와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고 그 맛도 아름다운 샘물을 두고 한 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의 머리에 생겨나지 않을까. 암구를 두고 생겨나려던 음모 사륙의 불쾌한 공상보다 좀 더 아름다운 다른 이야기가 꾸며지지 않을까. 여는 바위 틈에 꽂았던 스틱을 도로 뽑았다. 그 스틱으로서 여의 발 아래 바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한 개의 이야기를 꾸며보았다. 한 화공이 있다. 화공의 이름은 지어내기가 귀찮으니 신라 때 화성의 이름을 차용하여 솔거라 하여 두자. 시대는 이 안하에 보이는 도시가 가장 활기 있고 아름답던 시절인 세종 성주의 대쯤으로 하여 둘까. 백악이 흘러내리다가 맺힌 곳, 거기에는 한양의 전개를 한 몸에 지닌 경복궁 대골이 있다. 이 대골의 북문인 신문 밖 우거진 뽕밭새로 한 중노의 사나이가 오네스런 얼굴을 하고 숨어 있다. 화공 솔거였다. 무르익은 여름 뜨거운 볕은 뽕잎이 가려워준다 하나 훈훈한 기운은 머리 위 뽕잎과 땅에서 우러나서 꽤 무더운 이 뽕밭 속에 숨어있는 화공. 자그마한 보따리에는 점심까지 싸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서 저녁까지 이곳에 있을 셈인 모양이다. 그러나 뭘 하는지 단지 땀을 펑펑 흘리며 온외스러운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다. 왕후 친잠에 쓰이는 이 뽕밭은 자빈들이 다니지 못할 곳이다. 하루 종일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 때때로 바람이 우수수하니 통나무 위로 불기는 하나 솔거가 숨어있는 곳에는 한 점의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무더운 속에 솔거는 바람이 불 적마다 몸을 흠칫흠칫 놀라며 그러면서도 무엇을 기다리는 듯이 뽕나무 그루 아래로 저편 앞을 주시하곤 한다. 여기 석양이 모학을 넘고 이 도시도 황혼이 들었다.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서 이 화공은 몸을 숨겨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오늘은 헛길, 내일이나 다시 볼까. 한숨을 쉬면서 제 오막살이를 찾아 돌아가는 화공. 날이 벌써 꽤 어두웠지만 그래도 아직 저녁빛이 약간 남은 곳에 내어놓은 이 화공은 세상에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코가 질병자루 같다. 눈이 퉁방울 같다. 귀가 박죽 같다. 입이 나발통 같다. 얼굴이 두꺼비 같다. 소위 추한 얼굴을 형용하는 온갖 형용사를 한 얼굴에 지닌 흉한 얼굴의 주인으로서 그 얼굴이 또한 굉장히도 커서 멀리서 볼지라도 그 존재가 완연하리만 하다. 이 얼굴을 가지고는 백조에는 나다니기가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솔거는 철이던 아래 아직껏 백조의 사람 틈에 나다닌 일이 없었다. 일찍이 16살에 스승의 중매로 어떤 양가 처녀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 처녀는 솔거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하고 기절해서 깨어나서는
그냥 집으로 도망쳐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장가를 들어보았지만 그 색시 역시 첫날 밤만 정신 모르고 치른 뒤에는 이튿날은 무서워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떼를 써서 두 번째 비극을 겪고 이러한 두 가지의 사변을 겪고 난 뒤에는 솔거는 차차 여인이라는 것을 보기를 피하여 오다가 그 궤벽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일체로 사람이라는 것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어졌다.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일방으로는 화도에 정진하기 위하여 인가를 떠나서 백악의 숲속에 조그만 오막살이를 하나 틀고 거기 숨은 지 근 30년. 생활에 필요한 물건 혹은 그림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거리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밤을 택하였다. 피할 수 없이 낮에 나갈 때에는 박립을 쓰고 그 위에 얼굴을 배로 가리었다. 요거 너무 좋고요. 피할 수 없이 낮에 나갈 때는 박립을 쓰고 해서 그 박립 앞에 그냥 조금만 박립 잘 모르는 거니까요. 살짝만 잘 들리게 해주시면 되고 네. 화도에 발을 들여놓은 지 근 40년.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자, 이어가 볼게요. 분위기는 매우 좋으세요. 자, 화도에. 화도에 발을 들여놓은 지 근 40년. 부득이한 금욕생활, 부득이한 은돈생활을 경영한 지 30년. 여인에게로 소모되지 못한 정력은 머리로 모이고 머리로 모인 정력은 손끝으로 벗어서 종이에 비단에 갈겨던진 그림이 벌써 수천 점. 처음에는 그 그림에 대하여 아무 불만도 느껴보지 않았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요번에 하신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예. 위에도 다 좋으시긴 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조금 급한 느낌? 살짝.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좀 약간 정확했어요. 뭐 발음이 다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왕후 친잠에 쓰이는 이 뽕밭은 자빈들이 다니지 못할 곳이다. 이렇게 아주 조금만 명확하게만 더 해주셔도 자빈들이 다니지 못할 곳이다. 요거를 자빈들이 다니지 못할 곳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좋으세요. 화공의 이름은 시대는 하고 조금만 여유 주시면 되고 화공 솔거였다 하고 또 하나만 주시고 무르익은 뭐 다 좋으셨는데 그냥 아주 0.01초씩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네. 되게 좋아요. 점점 재밌어져 가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뭐 솔고에 대한 얘기 전에는 연은 할 때는 계속 그거를 선생님 거기 포인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펜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라고 바꿔서 해놓으시면 훨씬 이 느낌이 또 조금 더 살아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매우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수의 사랑 구매해 주시거나 빌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9시, 8시 50분이나 9시 이때부터 한 30분 정도. 일단은 그냥 제 생각에는 8시 50분부터로 생각할게요. 그래서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읽고 10분 쉬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시고 그 앞에도 한국 단편 하시고 해서 30분씩만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단톡에 올려주시거나 저에게 개인톡 주시고 그럼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